문재인 대통령이 딱 결론을 내린 게 7월 20일이에요. 네. 우리는 그린벨트 보존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가 많았어요. 네. 7월 14일에 홍남기 부총리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하다면 공급 대책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오전에 이제 국토부의 이 박선호 1차관이 해제는 좀 신중히 또 이렇게 하셨다가 오후에는 저희가 또 이제 그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논의 중입니다. 또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15일에는 이제 또 서울시 대변인이 고 박원순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반대였잖아요. 맞아요. 우린 그 입장 고수한다. 또 이런 거예요. 17일 날 또 청와대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미 당정의 의견을 딱 정리를 했습니다. 해제 검토합니다. 이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났죠? 그리고 또 국무총리도 19일 날 해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된다. 여기 보면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린벨트 주변에서 땅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 지인은 몇 년 전부터 어디 내곡동에 땅 샀대더라. 나도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또 이제 그쪽 주변에 집값이 또 이렇게 슬금슬금 이랬었죠. 그러다가 20일에 이제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삐 해서 입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또 네. 서울시도 그렇고 충분히 수기한 다음에 그때 얘기해도 되는데요. 요만 흘렸다가 다시 주워 담고 또 흘렸다가 주워 담고 하니까 시장이 자꾸 요동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시사의 반대와 찬성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사랑해 주십시오. 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을게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다, 찬성한다. 하나, 둘, 셋. 반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린벨트 중요하죠. 소중해요. 우리가 환경도 보존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또 살 사람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부동산 이제 전문하시는 분들, 공인중개사들, 특히 이제 이쪽 지역에 토박이로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그때 이제 집값이 항상 이 인기 지역인 강남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강남이 뛰면 그 이제 주변에서 네. 뛰고 여기가 떨어지면 이제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강남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강남 집값은 정말 공급 수요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린벨트 몇 단계? 5단계 중에서 좀 덜 중요한 데 있어. 네. 덜 중요한. 그런 데부터 조금 제가 다 풀자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막 가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좀 약간 떨어지는 거. 그런 부분에다가도 좀 짓때 좀 임대 주택 좀 많이 짓고 이런 식으로 좀 하자 이거죠. 아까 중요한 들어갈 얘기를 데가 하셨네요. 나대지 좀 마세요. 나대지 좀 마세요. 이봐요. 안 돼요. 이거 보존해야 돼. 우리 미래 세대는 나무나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살게 생겼어. 근데 제가 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197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야 우리는 숲을 가져야 한다. 녹지대가 필요하다. 산업화하지만 여기는 그린벨트. 특히 수도권이 중요하죠. 아니 뭐 시골, 지방 가면 그래도 산도 있고 숲도 있어요. 네네네. 수도권에 얼마나 이 좁은 나라에 5천만 명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데 이제는 비수도권 인구를 수도권 인구가 축을 했어요. 근데 그 면적은 전국 국토의 11%예요. 네. 여기에 그냥 한 2,500만 명이 모여서 사는 거야. 사람들 앞으로 더 오겠죠. 일자리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이미 그린벨트는 야금야금 풀어왔어요.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안 합니다. 보존합니다. 그리고 나서 골프장 같은 거 좀 풉시다. 그것도 그린벨트야. 그게 그린벨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군부지라든가 일부 시설들이 자 이런 것들은 좀 헐어서 민간 택지로 공급합시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다 그린벨트고요. 지금도 그린벨트는 여기저기 해제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여기서 풀자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게 봄을 터진단 말이에요. 그동안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5등급 등급 떨어지는데 이런 데들은 난개발 됐는데 이미 그냥 풀어버리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 10에서 20% 확 풀리지 않을까 기대했던 건데 네네네. 그것도 어렵다 안 된다. 왜냐하면 봄물이 터지면 막기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라도 막자지만 그린벨트 주변은 이미 야금야금 풀려왔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의기를 다잡자고요. 네. 뭐 이거 언제까지 다 이거 갉아먹을 거예요? 남아있는 거라도.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이제 택지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여론조사였어요. 찬반 투표를 했는데 응답자의 한 60% 이상은 안 된다. 반대 의견을 냈어요. 26.5%가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해서 보존을 하자. 뭐 이런 쪽에도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자연 환경을 보고 즐기는 다수, 그러니까 이제 이 다수의 국민들이 있는가 반면 소수의 그린벨트 소유자가 바라보는 또 시선도 있습니다. 보존을 해야 하지만 그린벨트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 소수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되도록이면 특히 아까 이제 급수가 있었잖아요. 네. 특히 반드시 보존해야 되는 이 상위 등급 국가가 사야죠 그 땅을.
왜냐하면 나는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된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하고 있어요. 나는 이 땅을 갖고 있다고 세금도 내고 있는데. 맞아요. 뭐지? 나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땅일수록 국가가 사줘야죠. 자, 좀 전에 이제 국가가 사자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고 이제 여러 분쟁이 좀 일어났던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이거 국가가 사라는데 안 사란다 이런 아니, 경우도 있지 않고.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뭐 엄청나게 유명한 헌법소원 그 재판이 있죠. 90년대 혹은 98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린벨트 안에 건물을 짓고 계셨어요. 그린벨트를 지정되면서 철거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이 이미 서 있는데 철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네네. 보통 철거는 남의 땅에 지었을 때 철거 나오고 그 철거도 받기 어려워요. 근데 철거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야, 이 뭐냐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다고 지금 내가 건물 갖고 있는 게 죄냐 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헌재가 재산권 제한이 필요하긴 하다. 왜냐하면 공공의 목적이 확실하니까요. 네. 환경보전이나 뭐 무분별한 택지 개발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너무 한 사람의 재산권을 너무 과하게 침해한다. 적절한 보상도 없다라고 해서 대신에 위헌이긴 위헌인데 헌법 불합치가 나왔어요. 네. 바로 위헌하면은 이제 또 갑자기 그렇지, 날개말이 그렇지. 될 테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린벨트가 많이 좀 해제가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야금야금도 있었지만 해제도 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국가가 좀 내 땅 사가 권리도 인정이 됐고 그래서 좀 그린벨트 내 그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좀 보상하는 그런 방안들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그린벨트의 많은 부분은 사유지죠. 사유지죠. 네.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이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이 150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 서초구가 23.88km제곱미터로 가장 넓고 넓죠. 이어서 강서, 강동, 강남, 송파 이런 순이라고 합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네. 근데 옆에 그 인근의 아파트 값이 뛴다. 그러면 그 이제 어디가 해제돼서 거기에 집이 들어설까? 그걸 보시면 돼요. 아까 서초구 지역이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노원, 은평, 강북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지역이 뭐 15.9, 15.2, 11.6 이 정도 되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면 좀 이렇게 땅이 이렇게 그렇죠. 평평해야 되잖아요. 거기 대부분 산이야. 아, 네. 산을 이렇게 깎아서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북쪽은 산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던 뭐 내곡동이든지 아니면 뭐 강남구 세곡동, 네네네. 그러니까 서초구 우면동, 뭐 내곡동, 강서구에 있는 김포공항이 있는데 뭐 이런 데가 이제 주목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뛰기 시작했던 거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고민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제 정부 소유 공유지, 아까 뭐 골프장도 말씀하셨는데 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여러 안이 있어요. 여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아니고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있는 있어요? 택지가 충분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저도 좀 잘못한다고 보는 게 네. 그린벨트는 안 풀어줘. 근데 재건축 재개발도 안 풀어줘. 왜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풀면 또 집값이 들썩들썩 그렇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좀 긴 안목으로 강남에 과거에는 중대형 아파트가 인기였던 시절이 있어요. 그랬죠. 네, 뭐 대가족 시대 적어도 2세대 가족. 요즘은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시대예요. 한 10년 사이에 이 혼자의 시대로 훅 바뀐 많이 거야. 늘었죠. 예. 요즘을 초개인화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거기에 예를 들면 최소한 30평형 아파트 이상이 쭉 있는 낡은 이제 이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 근데 이걸 20평대 이내로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대 수가 30% 이상 늘어요. 늘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아예 그걸 그냥 오피스텔처럼 한 18평형으로 쪼개면 2배로도 늘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 현대에 맞는 형태로 재건축을 해. 그러면 적어도 공급 가구 수가 50% 이상이 늘어요. 거기 그걸 왜 안 해? 그 재건축을 하려는 그 조합원들이 나는 그렇게 좁은 건 싫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 비율을 조정하되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용적률을 늘려주잖아요. 그럼 조합원들은 이익을 얻잖아. 개발 이익을. 개발 이익은 전 보장해 주자 이거예요. 개발 이익 보장해 주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자 이거예요. 개발 이익을 보장해주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그러면은 조합원도 좋고 국가도 좋고 그다음에 이 입주하려는 이제 이 실소유 어떤 수요도 좋고 공급도 해결되고 결국 재건축을 이게 하자. 100% 완벽하진 않지만 순차적으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지금 발목 묶여서 발 동동 구르는 데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부터 조금 효율적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조절을 해나가자. 어차피 미래 트렌드가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평형대가 10억이잖아요. 그 정도 가격이면 강남에선 충분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이제 토지 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토지 지분이 네, 있죠. 내가 토지 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큰 아파트, 평수 큰 아파트를 짓지 않고 뭐 30평대로 짓는다 하면 그럼 저는 이제 2개 아파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세금이 많이 세금을 나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반대하는 팔아야 거죠. 돼. 막 그런 이제 이해가 상충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 차라리 나 그냥 그 집 넓고 편한데 조금 이게 옛날식 모델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는데 불편이 없는데 굳이 이거를 그래서 조합원들의 반대가 이거는 나오죠. 싸울 이유가 없는 게 그러니까 모두 다 그냥 2분의 1로 쪼갠다가 아니라 단순 계산이 아니라 수요 조사를 해보면 나는 작은 걸로 2채 받아서 한 채는 내놓을래요. 다주택 보유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정부가 그것을 팔게 그건 해줘야죠. 분양권이 이제 제한을 하지만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하나 팔게 해줘야지. 적정 가격으로 적정 세금 부과. 그다음에 나는 지금 평형대 유지할래요. 그런 수요는 그런 수요로 가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40평을 20평으로 막 쪼개면 2배가 되잖아.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50%쯤 늘어난다. 네.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되는 평형도 있고 쪼개는 평형도 있고 그것은 조합원의 선택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합원의 선택의 쪽으로 쏠려서 수요가 안 맞는 경우에는 내부 조율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뭐 추첨을 하고 해서 배정을 하면 적어도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의 재개발로 50% 정도 어떤 증가 효과가 난다.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아주 상당하거든요. 그거는 주택을 늘리는 방안이지만 현재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100% 완벽한 건 그럼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오늘 주제가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댈세 했으니까 그렇다면 있는 땅들을 활용해서 뭔가 이제 방법을 찾아보자고 재산권 보장해줘야죠. 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이제 그린벨트는 대통령이 보존하자, 국민이 보존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현재를 위한 개발 대신 미래를 위한 보존을 선택한 것이죠.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